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1일이고요. 4분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밤사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파월 의장이 좀 그래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되돌리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이 적극 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염없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든, 투자자라면 다 같이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겠지 했던 증권사들의 분석도 다 틀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기간 조정이 좀 올해 1월 초에 코스피가 한 3,3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거의 9개월 가까이는 기간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기업들의 어닝, 이익이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마침 한국 수출 동향도 발표했는데 수출 지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수출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9월 수출이요. 추석이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수로 감안했을 때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망 붕괴, 그로 인한 인플레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의 어떤 부동산 리스크, 또 전력 위기, 그리고 유럽에서 가스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터지는 것 같아요. 악재나 한 번에 찾아온다, 이런 게 증시의 또 격언에 있는데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이슈 중에 결국 시스템적으로 붕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 종목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신용, 레버리지가 아닌 이상 오히려 시장의 하락 리스크는 더 기회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주식시장 경험에서 항상 볼 수 있었고요. 다만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용, 부채가 또 지금 같은 지금의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겁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0월 증시 첫날 되게 안 좋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9월에도 좀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냐 투자 기회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투자 기회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장을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감 시장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다우가 1.5%나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 오히려 반도체랑 기술주들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S&P도 급락을 했죠.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뭐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가치주, 이런 것들이 또 오를 거다 했었는데 이날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또 어땠죠? 오늘 상해랑 항생은 휴장이었고요. 밤사이 먼저 마감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니케이 2.3%나 급락을 했고요. 미국발 인플레 공포에 급락 마감한 거는 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에 좀 독특한 거는 최근에 한국판 긴축, 이게 시장에서 증권사 신용 공여, 이런 것들, 그리고 신용 축소,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수급을 더 좀 옥죄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월 이후에 3,000포인트 위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켜내긴 했는데 일시적으로 다음 주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나홀로 개인 매수 역시 보여줬지만 종목들 급락 마감을 했고요.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125개, 하락 종목이 779개였고 개인이 7,600억을 샀고 외국인 3,000억, 기관 5,0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코스닥 개인이 1,200억을 사줬고 외국인 966억, 기관이 252억 양매도했고, 하락 종목은 무려 1200개로 상승 종목의 6배 가까운 투심이 완전히 유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시장에 상당히 방어해주는 모습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1위, 2위의 반도체 종목이 그쵸? 그래도 시장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덜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요 어땠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좀 구분은 됐지만 LNF 그리고 게임주 펄어비스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는데도 코스닥이 이렇게 지수가 그죠? 시가총액 여기가 상당히 좀 강했죠. 셀트론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NF 펄어비스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머지는 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투데이 인베스트먼트 키워드입니다. 코스피 3000선 붕괴, 코스닥 20% 급락 마감. 이걸 타이틀로 당연히 깔아야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율 1년 만에 최고치. 최근에 9월에 외국인 매수세가 한 1.7조 원, 8조 원 그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셜 리리버트 또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스탠스를 명확하게 잡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의 대출금리 급등 조짐.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테이퍼랑 그죠? 국채 매입과 그 MBS 매입, 모기지 매입해 줬던 것들을 이제 테이퍼링을 축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MBS, 모기지론, 모기지 채권 이거를 다시 시장에서 사들이던 연준이 시장에 팔면은 그죠?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같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미국의 집값도 우리나라 그죠? 세입자들 진짜 지금 집 구하기도 힘든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집값이 타격이 시작인가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깔아봤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정의는 말씀드렸어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고 경기가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 즉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바랬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오르면 그래도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죠? 경기가 침체면 고용도 악화될 거고 실업률도 늘어날 거고 연준이 원하는 이상향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고용이 완전 깨지다 보니까. 근데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그죠?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같은 통화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 금리를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금리 3%를 돌파했다고 하고 그죠? MBS 매입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주택 가격이 적지 않은 매수. 미국도 갭 투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 주택 가격이 붕괴되면 미국은요 주식과 주택 가격이 붕괴되면 특히 주식 가격이 붕괴되면 노후 자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중요해요. 연준이 주식시장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경기 둔화 우려 커지고 있죠. 에너지 최근에 뭐 천연가스, 뭐 배 항만 운임, 일할 사람도 없고 병목 현상, 임금 그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트리플 상승 악재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이슈가 이게 인플레이션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 커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2차 백신까지 맞는 접종률이 좀 상당히 좀 처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맞을 거고 결국 이 경기 둔화,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한경 뉴스 타이틀이었어요. 오늘 잔인한 9월 나스닥이 한 달 동안 5.3% 빠졌고 움츠러든 트신 사실 9월에 8월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빠져서 고점 대비 지수는 지금 7%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뭐 배드벤스 비욘드 등 소매업체들 주가 폭락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급망 이슈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월은 공급망 병목 인플레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 연준도 생각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보는 관심 종목 뭐 시총 상위주, 수소 관련주, 뭐 엔터주. 사실 오늘 엔터주로 원래 어제 예견대로 소개해드리려고 했고 이 SM이에요. 사실 SM이 오늘도 2.6% 올랐네요. 거의 신고가가 75,000원이었는데 원래 뭐 네이버, 카카오 어디에 인수된다 그런 소식이 급등했다가 좀 6만원까지 빠졌다 다시 올랐는데 얘는 국민연금이 지금 그죠? 수급을 뭐 거의 빨아들이면서 사자 매수세가 시장에서 실종되다 보니까 연금이 끌어올리는 역할 수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엔터 업종은 역시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SM이 갖고 있는 자회사 디어유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유버스 같은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이 종목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SM을 소개하려고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 4분기에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운수장비, 뭐 철강, 그리고 운임, 뭐 이런 거 흔히 말하면 가치주, 뭐 PBR이 낮은 그죠? 시클리컬 올랐습니까? 다 떨어졌죠. 심지어 운송 관련주들 폭락했어요. 5%대. 그리고 수소 관련 전기차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케미칼, LNF 2차전지 소재주가 조금 살아있었고 그죠? 여기 아까 펄어비스 유미드 게임주 SM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일부가 좋았습니다. 여행주, 화장품, 건강 안 좋았죠. 헬스케어 완전히 죽단구였죠. IT 반도체 뭐 볼 거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진세미캠이 상한가 30%를 갔다가 3%에 끝났는데 이거 뉴스 가지고 장난쳤죠. 어떤 분이 그죠?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동진세미캠 인수하라고 해라 뭐 이런 소식을 막 증권사 찌라시로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분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진짜 세력들이 좀 사놓고 이거 시총 1조짜리를 너무 갖고 놀았어요. 오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동진세미캠 올해 1월에 3만원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내내 힘들었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신고가를 장중에 그런 찌라시로 보여줬다가 다시 내리긴 했는데 장 끝나고 여기 부회장님인가 주식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그쵸? 공시 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런 건 최근에 비메모리 설비 투자 엄청나게 하기로 했죠. 선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마침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동시에 떴습니다. 에비세미캠도 최근에 후공정 관련한 그쵸? 캐펙스 투자하겠다고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역시 떴고요.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업종이지만 일부 태양광 즉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좀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주산업 관련주들은 상당히 그래도 양호했어요. 인텔리안테크가 6%나 급등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5% 하나그룹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죠? 누구든 버티기 힘들다. 오늘 뭐 인텔리안테크만 갖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갖고 있고 동진세미콘 갖고 있다가 30%에 파시고 그죠? 바이오는 뭐 종근당만 갖고 있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르는 것만 갖고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한 10,000명 중에 1명 그럴 수 있을 텐데 ST팜 올 초 가격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분석한 종목 중에 하나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물론 제가 분석할 때 올릴 때 6만원대였지만 이게 14만원까지 갔다가 인클릿이라는 호재도 있고 mRNA 호재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투자하신 분은 손실입니다. 근데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수주장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인클릿이라는 FDA 승인 날 거고 뭐 회사는 가는 방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아나요? 그거 이유 안다는 분 사기꾼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입니다. 수급.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종목도 버티기 힘들어요. 오늘 마침 빨간불이 나와서 강한 종목은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도주. 오늘 시장은 하락했는데 종목이, 근데 그 종목 아까 동진세미칼까지 장난치는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주위에서 종목이 플러스 아니면 강한 거, 아까 인텔리안테크 이런 거는 차기 주도주라는 거, 시장이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되게 주도주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 그래서 되게 오늘같이 하락하는 날 멘탈이 붕괴되시고 힘드시겠지만 종목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멘탈 나갔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게 원금 주식 투자가 매일 이렇게 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밑으로 가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고점 대비 5%씩 빠졌고 또 고점 대비 3% 빠졌고 이러면서 우상향을 한다면은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없이 주식 투자가 매일 수익을 나고 매일 내 계좌가 최고점을 갈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 갑자기 추석 이후, 그죠? 정확히는 8월 말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죠? 금리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긴축, 마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 증권사 신용마저, 증권사들이 신용 이거 줄이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마통처럼 당장 갚아야 될 건 아니지만 이게 줄게 되면 유동성이 분명히 위축될 겁니다. 여기에 또 연말이면 다가오는 빠짐없는 개인 대주주 이슈, 이 이슈로 인해서 개인들이 유동성이 빠지면은 현재 시장은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믿을 놈들이 아니고 그런 개인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나 올해 초처럼 개인들이 지쳤다는 겁니다. 지쳤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지 이 증시를 이길 수 있고요. 투자 기회가 분명히 되는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선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좀 정확히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오늘 시장 어려웠지만 미국 시장이 아직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고점에서 20%입니다. 나오지도 않았고 10%도 안 나왔어요. 10% 빠질 수 있겠죠. 긴축한다는데, 예전에 과거에 긴축 테이퍼 이런 거 했을 때 10% 이상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갈 길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미국이 긴축하고 금리 인상 하는 시즌에 20%까지 조정받은 적도 있지만 내외로 결국에는 그때의 기업들의 이익의 함수, 기업들의 이익, 지금 상장회사들의 어닝의 순이익이 18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이거 지금 내년에도 유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유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코스피 레벨이 지금, 그리고 성장주들의 반격이 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같은 하락은 충분히 가격이 매수할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대한 지금 분석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근데 그거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대출, 레버리지. 이거 쓰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 지금 매수기라고 했지만 매수기라고 당장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고 시장의 매크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신용, 대출, 레버리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요일 하루 대체휴일로 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 그리고 월요일까지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 그렇게 또 약세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연준 파월 의장이 어제도 말했지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시장은 기다릴 필요는 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었는데 좀 우리도 주식 투자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제적인 조건은 구조적 성장주와 좋은 주식을 싸게 들고 가야지만 그 시간적 투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게 물론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